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민원 해결 관련법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국토계획 국가계획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계획과 농촌개발법을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인허가 관련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 국토 국가계획법, 국토계획 관련법, 지역계획 관련법, 균형개발 관련법.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결국 이미 이런 법들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허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는 국토기본법과 신도시 관련법, 그리고 국가산업발전 관련법 등입니다. 국토기본법은 헌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죠. 헌법 19조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119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계획은 이 헌법 제119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각종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이든 모든 계획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22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 123조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도 계획이 있죠.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곳에도 균형 발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국토기본법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도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국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물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국토기관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공공용 이런 대형 시설들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토기본법에 있는 국토계획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토종합계획과 두 번째 도종합계획, 그리고 시군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시군종합계획은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가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계획입니다. 특정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그리고 부문별 계획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되 각 중앙행정부가 하는 게 부문별 계획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의 위상, 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이 최상위의 계획이고요. 그 밑에 국토종합계획 밑에 시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 있죠. 1번, 2번, 3번이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데 시군종합계획은 곧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네 번째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문별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데 용도지역 면적은
10만 6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 녹지로 나누고 관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누어지죠. 또 여기도 이제 도시지역은 또 세분화되고요. 자, 그래서 첫째 국토계획 5가지의 기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20년 단위로 만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도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니까 도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이라고도 하죠. 17개 광역지자체는 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광역지자체는 도시계획과 도종합계획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계획이죠. 이제 도는 8개 도가 있지만 이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도종합계획이 없이 곧바로 국토종합계획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시군은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4번째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경지역개발지원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리고 해륙 내안 발전법 이런 것들이 지역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래 특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앙행정부가 특정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0년, 20년 단위 계획들이 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장기 발전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하는 투기형 투자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관련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 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죠.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해서 그 위에 이제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의 택지 수급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국토부 장관은 필요시에 LH에게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제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 조문에는 지정을 제한하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사례가 그런 거죠.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택지개발 신도시가 필요하니 LH 니들이 조사해서 제한을 해달라. 이렇게 국토부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신도시죠. 그 다음 또 신도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합해서 제정된 법으로 복합기능의 도시개발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대형 개발은 도시개발법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이 이제 신도시 개발한 사례들을 보면 행복도시법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복도시법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법이 2004년 위헌 결정되면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행정중심기 복합도시가 건설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 행복도시법입니다. 여기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과 대학연구소 종합병원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민간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죠. 그리고 행복도시법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되 단독주택 용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와 공장 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부지는 상당히 문제가 됐죠. 추천 방식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행복도시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권한이 행복청장에게 이관돼서 201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할 구역도를 보면 하얀 부분이 전체 세종특별자치시고요. 그중에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아래 녹색의 공간입니다. 약 2200만 평이죠. 그리고 이 행복도시 세종특별시 오른쪽은 청주시고 아래쪽은 유성, 대전 유성이고요. 왼쪽은 공주시, 위로는 천안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관할구역은 여러 가지 생활권으로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다음은 제주특별법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를 선진적인 지방 분권 모델로 구축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국제 자유도시로 조성 발전시키고자 만든 법입니다. 2006년에 제정이 됐죠. 제주특별법에는 관광, 교육, 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중앙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많은 조례를 특례를 두어서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총 사업비 500만 불 이상으로 500만 불이면 약 60억 정도입니다. 지구 지정에 토지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로 완화하고 교육, 의료기관, 전자, 정보, 생명과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주 신공항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신공항이 됐는데 이 신공항도 맹꽁이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 사업법입니다. 새만금 사업법에 의한 새만금 도시는 농지 목적의 간척 사업을 진행해온 새만금 지역을 2007년에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5가지 개발 목표를 정해서 근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그리고 명품 수변도시 및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으로 하고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개방형 경제 특구로서 2050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중에서 2030년까지 신공항, 신항만을 건설하여 경제특구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고 내부 간선도로 18km는 국가가 건설해 줘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거며 2030년에는
정주 인구 15만의 자립도시로 건설될 목표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새만금 도로망 계획이고요. 이 도로망과 관련된 주변에는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1권역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 공항 경제 특구 등이 있고, 2권역과 3권역에는 각각 핵심 사업이 거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2021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됐다.